안녕하세요. 4월 2일 HIV 제약 공시가 나왔는데요. 돈의 폐질과 관련된 공시가 나왔습니다. HIV 제약은 이번 특허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조에 이용할 계획인데요. 이번 시간의 내용을 세 줄 요약해보았습니다. 치매 치료제 시장은 10조 원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을 비롯해서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까? 돈의 폐질이라는 것이 전 세계 점유율 1위 약물인데요. 돈의 폐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만약에 현재까지는 발견된 게 없다. 그렇다면은 돈의 폐질을 조금 더 개선하는 것을 시판하면은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돈의 폐질은 경구제인데요. 자, 이것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패치로 붙이는 게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사제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HIV 제약에 대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약 10조 원 규모가 바로 치매 치료제 시장인데요. 자, 저 공시를 통해서 독자적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인 SMEB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제조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는데, 자, 눈이 가는 것은 바로 돈의 폐질 함유라는 말입니다. 자, 돈의 폐질이 관련이 있는 건데요. 돈의 폐질은 현재 1일 1회 복용하는 약물입니다. 전 세계 치매 치료제, 치매 처방 의약품 시장 점유율 1위에 해당하는데요. 아까 봤듯이 10조 원 규모인데 시장 점유율 1위니까 굉장한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약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2020년 약 2,500억 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만 해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글로벌하게는 10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시장이다 보니까 돈의 폐질을 조금 더 복용 편의성을 높여가지고 의약품으로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여러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돈의 폐질은 경구제입니다. 1일 1회 복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리보세라닙의 장점으로 정맥 주사가 아니라 입으로 먹는 경구약이기 때문에 장점을 가진다고 했는데, 돈의 폐질은 경구제인데 요게 복용 편의성이 낮아서 그런지 복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자, 분명 돈의 폐질은 경구제인데 복용 편의성이 낮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아하죠. 현재 경구제만 사용되고 있지만 복용 편의성과 제재 안정성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돈의 폐질은 어떤 시장에 있느냐? 바로 치매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치매라는 것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은 자꾸 까먹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는 걸 까먹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약 먹을 시간이에요 하는데 매번 이렇게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 치매 환자들은 자신이 약을 먹어야 되는 것도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구제라 하더라도 환자가 먹지를 못하니까 그러한 단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환자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착하기만 해도 약물이 투여되면은 괜찮겠죠. 기억하지 않아도 이 패치에서 약물이 자동으로 투입이 된다면은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치제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의 복약 숙련도를 높이고 질환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개발된다면 의료진들도 관심이 높을 것, 이렇게 서울 소재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통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 스스로 약을 먹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경구제를 삼키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치매는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겪게 되잖아요. 약을 삼키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패치를 붙여놓으면은 굉장히 간편하다. 자, 그러면은 패치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아까 하루에 한 번 입으로 먹는다고 했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먹을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번만 투여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맞는 돈의 폐질 주사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매일매일 약을 먹기는 힘들지만은 한 달에 한 번만 맞는 것은 보호자가 데리고 가서 한 달에 한 번 주사만 맞아도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치매 치료제인 돈의 폐질을 조금 더 복용 편의성을 높인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돈의 폐질의 경구제인데도 복용 편의성이 낮은 이유는 바로 치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패치제, 서방출성 주사제 개발, 이런 두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HIV 제약은 이 중에서 주사제 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특허는 어디다 사용되는 거냐? 일단 제조 방법, 제조 생산에 활용되는 특허인데요. 바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을 이번에 특허를 낸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주사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알다시피 돈의 폐질은 전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한국에서도 점유율이 1위일 텐데 과연 얼마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느냐? 자, 돈의 폐질 성분 침해약은 국내 시장에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처방을 독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2020년 5월 28일이라서 굉장히 최신 기사입니다. 80%니까 독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네페질의 위상이 굉장하다는 걸 볼 수 있겠고, 현재까지 도네페질의 성분을 뛰어넘는 신약이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네페질과 겨루기보다는 도네페질을 이용해서 패치로 만들던가 주사제로 만들어서 등에 올라타서 나가자, 이러한 제약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네페질에 맞서기 위한 성분을 개발하기보다는 복용 편의성을 높인 제품 개발에 도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패치랑 주사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자, 주사제 개발에 경쟁자들은 누가 있느냐? 바로 동국제약, 대웅제약, G2G 바이오 세 곳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임상에 들어간,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 상업화랑 조금 더 가까워진 기업은 동국제약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2015년 말 도네페질 대포 개발을 위한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주사제다 보니까 기술이 굉장히 비슷하죠. 미립구 제조 기반 기술. HIV 제약에서 나온 공시도 미립구의 제조 방법이었습니다. 역시 동국제약도 원천 기술이 미립구 제조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방출력 미립구 제제입니다. 1회 투여로 1개월간 약효가 지속된다. 그러니까 복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치매 환자가 까먹어도 한 달에 한 번만 투여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그런데 동국제약이 2015년부터 임상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5년째입니다. 2020년이면 5년 지났죠. 아직도 임상을 끝내지 못해서 개발이 더딘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 국내에서 지금 크게 3가지 기업 정도가 있는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시판이 되고 있진 않다. 자, 그 와중에 HIV 제약이 뛰어들게 되는 거죠. 이 세 곳에서 겨루고 있다가 갑자기 HIV 제약이 뛰어들어서 시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동국제약은 1상을 시작했는데, 그럼 대웅제약도 우리가 좀 유명하잖아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 기술을 통해서 약효가 1개월 동안 유지되는 도네페질 주사제 개발에 도전했는데 역시 상업화에 도달하면 멀었습니다. 지금 가장 빠른 게 동국제약인데 동국제약도 임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디고요. 대웅제약은 아직 동물 실험에도 이르지 못해서 정말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은 정말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대웅제약은 자체 기술도 있지만은 인벤티지랩이랑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냐면은 약물이 급격히 다량 방출되는 버스트 현상을 억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사제를 놓는데 갑자기 약물이 확 나와버리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가장 부작용도 적고 효능도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량 방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기술을 파트너십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G2G 바이오라는 회사도 있는데 도네페질 주사제에 대해서 비임상을 마쳤습니다. 미국 임상 1상을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G2G 바이오는 1상을 준비 중이고 대웅제약은 아직 동물 실험, 그리고 동국제약은 1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G2G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주사제입니다. 작은 미립구에 약물을 삽입해서 서서히 방출되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제품을 개발했다. G2G 바이오에서는 임상 3상까지는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5년 내 제품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이렇게 국내사들에서 개발하고 있는 주사제들은 하루에 한 번 먹어야 하는 알약인 도네페질을 한 달에 한 번 주사 투약으로 대체하는 개량 신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HIV 제약도 이걸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알약인데 왜 복용 편의성이 낮느냐? 약을 제때 챙겨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용 편의성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투약 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아니면 아예 패치로 붙여주는 그런 방법들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제품들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자, 그래서 아직 국내에서는 전부 다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임상 1상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HIV 제약이 힘을 내가지고 빠르게 해버린다면은 시장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치매 치료제 시장은 10조 원 규모인데 도네페질은 전 세계 점유율 1위 약물이다. 한국에서는 80%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도네페질에 맞먹는 약을 개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네페질을 개량하는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패치랑 주사제가 있습니다. HIV 제약은 주사제로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경구제인데도 복용 편의성이 낮은 이유는 치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